이제 11단원 마지막 문제 하나 남았습니다. 175쪽에 있는 문제. 오자마자 땡 그러면 어디 있어요? 11-9번 문제. 요 단원 최대와 최소 요 단원의 내용은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의 가장 높은 점이 y좌표가 최대값, 그래프의 가장 낮은 점의 y좌표가 최소값, 이런 걸 했던 거고요. 때로는 그래프를 안 그리고 완전 제곱꼴로 묶는다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했던 게 있었습니다. 11-8은 8 하지 않았나요? 안 했어요. 12시 이때부터 안 하는 걸로. 아 그래요? 아 그러네. 아 어차피 여기가 다 같은 거니까 7, 8, 9 해야겠네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완전 제곱 묶는다든지 이런 것들 배웠죠. 세 번째 파트는 방정식이라는 좀 특별한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단원입니다. 방정식.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17번에 있는 문제. 4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6x 더하기 2y 더하기 14는 0. 보다시피 이거 방정식이죠. 그렇죠? 문자가 두 개, x, y.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 연립방정식은 아니고 그냥 방정식인데요. 실수 x, y가 다음을 만족시킨다 라는 것을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어떤 실수 x, y가 요걸 만족시킨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방정식은 실근을 한다 라고 해석할 거예요. x로 봐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그렇죠? y로 봐도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실근과의 조건은 당연히 판별식은 0 이상일 겁니다. 그 사실로부터 x의 범위와 y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1번 보면은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이 방정식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보면은 x의 2차는 4x제곱 이걸 거고요. 그렇죠? x의 1차는 얘입니다. 마이너스 16x. 그 다음에 이 x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들을 그냥 상수항처럼 취급을 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y제곱 플러스 2y 더하기 14는 하나로 그냥 상수항처럼 취급을 해요. 그러면 준식을 다음과 같이 고쳐서 마치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처럼 해석을 한다면 어쨌든 이 x 역시 실근을 할 거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 이상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1차 항에서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4분의 D를 쓸게요. 그러면 요거 반이 8이죠. 마이너스 8이 정확하게는 제곱 마이너스 AC 4 곱하기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4. 요 판별식 역시 마찬가지 0 이상이 나와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요거를 풀면은 자연스럽게 y의 범위가 나옵니다. 그 y의 범위를 이용하여 최대값 최소값 찾겠다 이런 아이디어인데요. 귀찮네. 64잖아, 그치? 40 약분하자. 16 빼기 이거는 이제 전개하면 마이너스 y제곱 빼기 2y 빼기 10은 되겠지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가나요? 마이너스 하나씩 더 곱해가지고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3인 거니까 마이너스 3, 0이야 이렇게 될 거고요. 그것도 이해가요? 따라서 준식은 인수분해가 y 플러스 3과 y 마이너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두 근 사이 마이너스 3과 1 사이 나오죠. 바꿔 말하면은 y가 이 범위를 가져야만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0 이상이 나올 거고 그래야 x값은 분명히 실수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예요. 따라서 y의 범위를 이렇게 한정 지어야 되므로 y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이런 겁니다. 이해가나요? 사실 이것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긴 해요. 여러분이 아직 안 배워서 그렇지. 실제로 한번 해볼까? 완전 제곱 붙이면 이거지.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2분의 16이 17이네. 17이면 4를 더했구나. 뭐 이렇게 이제 풀어가고 있거든요.
양변을 4로 나누면은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4분의 y 플러스 1의 제곱은 1이라고 해서 이게 타원이 됩니다. 2, 마이너스 1 여기를 중심으로 하면서 단축이 1, 단축이 2 이렇게 생긴 타원이 나오겠네요. 2만큼 올라가니까 여기 1 이만큼 내려가면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사실 이런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사실 그래프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못 그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의 y 좌표의 범위는 1부터 3 마이너스까지 나온다. 이 뜻이에요. 이게.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는데 아까 했듯이 그래프 그리는 방법도 있긴 한데 아주 힘드니까 다른 아이디어. 실수 x, y가 저걸 만족시키므로 실근을 갖는다라는 개념으로 해석해서 판별식을 영상을 이용하면 범위는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같은 방식으로 이제 만약에 x의 최대 최소를 찾는다라고 한다면은 반대로 저걸로 이제 y에 대한 2차 방식을 보는 겁니다. 그 y 2차는 y 제곱이겠죠, 이거. y 1차는 얘밖에 없고요. 플러스 2y. 그다음에 상수항이 나머지 4x 제곱이랑 마이너스 16x랑 플러스 13이죠. 이렇게 보고 나서 마찬가지 이 2차 방식의 판별식. 지금도 짝수니까 4분의 t 쓸게요. 1 빼기 이렇게 되겠죠? 이게 0 이상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16x 빼기 13인데 더하기 했으니까 빼기 12가 되겠네. 이렇게 되고요. 양변을 마이너스 4로 약분하면은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지. 이렇게 될 거예요. 부등호랑 바뀌게 되겠죠. 마이너스 4가 나왔으니까. 인수분해는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지금 사이니까 1과 3. 아까 그렸던 그래프 기억납니까? 2를 기준으로 왼쪽 한 칸으로 좀 가내놔서 1부터 3까지. 이런 식으로 판다는 겁니다. 그래프를 못 그려도 좋다. 뭐 하자고? 실근 갖는다라고 해석을 해라. 근데 이건 둘 다 2차 방정식 꼴이네. 2차 방정식이 실근 가질 조건, 판별식은 0 이상. 푼다 이겁니다. 이해 가나요? 이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는 테스트로 증명하면 됩니다. 네. 8번 문제. 요것도 저번 시간에 아마 비슷한 얘기를 하나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러분이 요걸 보고서 이게 뭔가 하시겠지만 이게 원이라는 거고요. 전에 한번 이런 얘기 했었죠. 숨겨진 범위라는 게 있다는 거. 이것도 숨겨진 범위가 있는 거 혹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제곱은 뭐예요? 1 빼기 x제곱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해하면 좌변이 보다시피 완전 제곱입니다. 완전 제곱은 0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식의 값도 0 이상이 나와야 한다 이거지. 여기서 숨겨진 범위가 나와요. x의 숨겨진 범위. 그렇죠? 그런 식의 숨겨진 범위 찾는 것도 아직은 낯설겠지만 원까지 배우면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럴 때 이제 2x 더하기 y 이거의 최대값까지 헷갈려 가면 됩니다. 옛날에는 부등식의 영역을 배웠는데 요즘은 그걸 안 배우다 보니까 연결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보통 어떤 식을 주고선 최대 최소를 찾아라 이런 문제를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 이건 방정식이고요. 이건 참으로 그냥 1차식이에요. 그렇죠? 그걸 주고선 어떤 특정 문자, 지금은 이거 두 개 합친 겁니다. 최대 최소를 찾아라 할 때 기본 포인트가 아까처럼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실근을 간다라는 게 유명한 거고 지금은 그냥 식만 나왔죠? 다시 할게요. 이건 등식이고 이건 그냥 식이에요. 그렇죠? 일단은 이거를 등식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는 k라고 놓겠다는 거예요. 뭔만 이해가? 하나의 등식이기 때문에 뭐 이항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y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마이너스 x 플러스 k를 쓸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해가죠? 그리고 이거랑 연립하는 방법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입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x제곱에 y제곱이 마이너스 x 더하기 k니까 요거 제곱 는 1이라는 x에 관련된 2차 방정식이 나와버려요. 2차 방정식? 아까 한때 알았어. 이게 방정식으로 나왔네? k 범위 찾고 싶어. 마치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문자가 두 개 섞여있다고요. x와 k. 저도 마찬가지잖아. x와 y. 그치? 두 문자가 섞여있는 방정식이 나와버리는 건데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x의 범위를 찾았죠? 어떻게 k를 범위를 찾겠죠? 할 수 있겠어요? x의 범위를 찾는다면은 요거도 살 수 있겠지만 k에 관한 2차 방정식 보는 거고요. 그렇죠? y의 범위를 찾는다면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의 범위를 찾는다면은 y에 대한 2차 방정식 보듯이 자, 지금 k, 요거의 범위
K의 범위를 찾고 싶은 거니까 X에 대한 방정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개하면 4X제곱 더하기 X제곱 5X제곱인 거 보이죠? 마이너스 4KX일 거고 플러스 K제곱 1 이항에서 X 다음과 쓰면요 이 2차 방정식은 분명히 실근을 가져야 돼요. 그쵸? 이해가요?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이 범위에서 실근을 가져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어쨌든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가는 조건인데요 판별식을 쓰면 되겠죠. 4분의 2 또 절반이 마이너스 2K인 거 이해가요? 제곱 빼기 5K제곱 빼기 0 이상 나와야겠죠? 그럼 4K제곱에 빼기 5K제곱 플러스 5가 0 이상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5가 0 이상 그러면 K제곱 빼기 5는 0 이하 이것도 나름 인수분해가 돼. 그치? K 플러스 루트 5 이런 식으로 K 마이너스 루트 5 이게 0 이하이므로 K는 어떻다? 두분 사이 루트 5와 마이너스 루트 4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는 이럴 것이라는 거예요. 부등식 영역을 배우면 이게 좀 더 재밌어지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부등식 영역은 뭐 계속 하지마. 나중에 명제할 때 잠깐 보여줄게요. 부등식 영역이 왜 필요한지. 명제까지 배울 수 있을까? 모르지. 일단 내용은 대충 알고 갔죠? 영재가 몇 학년 건데요? 뭐라고요? 영재가 몇 학년 건데요? 명제가 뭐요? 영재가 몇 학년 거예요? 수학 하! 이 다음 책입니다. 11-9 오늘 목표치를 나가야 돼. 오늘 저기 오메가까지 나갈 거야. 끝까지 나가시네. 최소한 오메가까지 나가야 되잖아. 11-9 x가 실수일 때 1번 x제곱 더하기 1분의 6x 이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고요. 또 마찬가지인 게요. 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려서 가장 높은 점을 찾으면 돼요. 문제는 뭐냐? 저 그래프를 현 단계에서는 못 그려요. 현 단계에서는 못 그려요. 안타깝게도. 저거 그리려면 미적분까지 가야 됩니다. 미적분. 참고 삼아서 대충 그려주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최대가 된다. 여기가 최소가 된다. 원점 대칭 그래프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최대 테스트 쳤죠. 아마 3학년 애들한테 시키면 아마 저 그래프 그릴 겁니다. 아마. 고3 애들한테 시키면. 근데 오히려 고1 애들한테 시키면 다르게 풀죠. 원리는 이거랑 비슷해요. 아까 했던 문제. 이것이 식만 나와 있잖아. 일단 뭐로 만든다고요? 등식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는 K라고 부르는 겁니다. 일단. 주어진 이 값을 K라고 두면은 좀 전까지는 그냥 식이었지만 지금부터는 일종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 방정식이 실수인 X가 어쨌든 이걸 만족시키지 않겠어요? 그렇죠? 실수 뭐 대입하면 K가 나온 테니까. 그렇지? 이걸 어떤 실수가 만족시키기 때문에 이 방정식은 실근을 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요? 함수의 최대 투수차라는 문제를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해서 푼다는 겁니다. 양변에 x제곱 플러스 1씩 곱하면은 좌변은 6x고 우변은 kx제곱 더하기 k가 나올 거고요. 이항하면은 kx제곱 빼기 6x 더하기 k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나오는데 무슨 방정식이죠 이거? k가 0일 수도 있잖아요. 어쩔? 나눠야죠 사실은. 그렇죠. K가 0이 아닐 때는 이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이고 2차 방정식의 식은간 조건 판별식은 0 이상을 쓰는 거죠. 판별식은 딱 썼을게요. 마 3의 제곱 빼기 K니까 K제곱 되겠네. 그렇지? 이게 0 이상 나와야 돼요. 즉 9 빼기 K제곱이 0 이상이니까 K제곱 빼기 9는 0 이하가 되겠죠. 인수분해는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3 되는 것도 이해할 거고요. 그렇죠? 9는 사이로 나올 테니까 K는 얼마?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주어진 식이 K인데 그 범위가 마이너스 3 이상 플러스 3 이하겠구나. 그러면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인가? 라고 일단은 하나 예측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K가 0일 수도 있죠. 그럼 이건 1차 방정식입니다. 그렇죠? 1차 방정식이고 X는 얼마 나오죠? 0 나오죠? 다시 할게요. K가 0이면 딱 봤을 때 진짜 0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X가 0이면은 K값 0. 근데 이 K값 0은
요 범위 안에 들어가요. 그렇죠? 요 안에 있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찾을 때 이건 굳이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이게 최대값, 요게 최소값이 되겠죠. 이해가요? 이제 적는 거 포기했나요? 빨라요? 너무 빨리 쓰나요, 내가? 얘의 최대값은 3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A, B를 구하시오. 실수라는 조건은 똑같습니다. X 실수일 때 저것이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마찬가지죠. 이거 그래프를 그렸을 때 가장 높은 점이 플러스 3, 낮은 점이 마이너스 1이라는 뜻입니다. 그래프 그릴 수 있겠어요? 못 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풉니다. 어떻게 푼다고요? 는 K라고 합니다. 일단 x제곱 플러스 1분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는 k라고 둔 뒤에 마찬가지 뭐라고요? 실근을 갖는다. 분모를 곱해서 좌변을 이렇게 만들고 우변은 kx제곱 더하기 k 이쪽으로 일어나니까 1 빼기 x 아이고 k지 1 빼기 k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빼기 k는 0 그렇게 할 수 있죠. 이해가요? 또 마찬가지죠. 만약에 K가 1이면 이거는 2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K가 1이면은 요것이 실근가의 조건이야. 뭐 A 이거 어차피 1차 방정식인데 실근 무조건 나오지 않나? 그치? 그러니까 K가 1이면은 당연히 실근 갈 거야 라는 얘기고요. K가 1이 아니면은 이거는 판별식 0 이상이 돼야 실근 같습니다. 이해가죠? 요건 무슨 뜻이죠? 어찌 보면은 요거의 뜻은 이 전체값이 K였으니까 이 전체값의 범위인 K의 범위가 이렇다는 뜻 아닐까요, 이게? 뜻이? 이해가요? K가 3이야, 마이너스 이상 나왔으니까 최대값이 3, 최소값이 마이너스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차피 K가 1이라고 하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요거 판별식 0 이상을 써서 나오는 그 범위가 이렇게 나와야 한다는 얘기일 거예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판별식이 뭐겠냐고. 그냥 있어야겠죠, 지금은? 그러면 이제 뭐야? A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빼기 K 곱하기 B 빼기 K 0 이상. 그렇지? 이 K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다음과 같이 나와야 돼요. 이해가요? 아, 이거 어떡하지? 개 귀찮네. 아, 짜증나네, 이거. K 빼기 1 바꿔서 풀어야지. 바꿔도 되겠죠? 이것도 마이너스, 이것도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아씨, 짜증나네. 정답은 뭐야? K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K 플러스 B 아니야? 이거를 마이너스 4배 하라고? 왜? 왜 해야 되지? 짜증나. 그러니까 A제곱 빼기 4배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4의 B 플러스 1K 마이너스 4B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정답은 맞아? 맞아. 뭐였어? 안 보여. 맞아요. 틀리기만 해봐, 진짜로. 없는데? 맞네. 그치? 이게 0 이상 나와야 돼요. 그쵸?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니까 좀 꼴 보기 싫죠? 4K 제곱 양수로 붙일게요. 그럼 마이너스 4의 K, B 플러스 1K 저기 있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4가 되겠죠? 0이면 대박이야. 어쨌든 이걸 풀었을 때 해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2차 부등식을 풀어서 다음과 같이 나온다면 또 이거 아닌가 이거? 이거는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3은 0이야. 이걸 풀었으니까 범위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이 좌변과 이 좌변은 똑같은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없죠. 전개했을 때 이건 그냥 K제곱이고 이건 4K제곱이니까 그렇죠. 양변에 40 보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4K제곱 4K제곱 맞췄으니까 이 좌변을 전개한 게 얘라고 봐도 상관없겠구나 라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전개하면 실제로 이제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 나오잖아. 이거에 4배 그렇지? 그러니까 전개하면 4K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12는 0이 하잖아. 그렇지? 이 2차 부등식에 해도 마이너스가 3 사이 요 2차 부등식에 해도 마이너스가 3 사이 그럼 얘랑 똑같은 식이죠. 4K 4K 같고 부등식은 맞으니까
따라서 1차항이 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의 b 플러스 1이 마이너스 8 나와야 될 거고요. 그럼 이제 b 플러스 1이 2니까 b는 1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상수항 자리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b 이게 마이너스 12가 나와야 됩니다. b 값을 구했으니까 대입하면 뭐야? a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가 마이너스 10이니까 a제곱은 16, a는 뿔마사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해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a, b 값을 구한다는 건데 마지막에 있는 단원이 조금 이제 생소하죠, 그렇죠?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부득이하게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등식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일종의 방정식으로 보고 실근 가질 조건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해서 지금은 이제 이게 고1 버전이니까 2차 방정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2차 방정식 실근 가질 조건, 판별식은 영의 사항을 이용하여 적당한 이렇게 K던 다른 문자의 범위를 찾아가라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요게 조금 생소하죠. 그래프 없이 푸는 거니까. 그래도 이렇게 해서 11단원이 끝났습니다. 선생님 기본 문제 문제 풀어오는 거에서 질문 있는데 그 질문은 요거 녹화 끄고 할게요. 근데 자, 그럼 12단원을 나갈 차례예요. 내가 여기 맨 처음 반 맡았을 때 8이 C는 어디 나가요? 물어봤더니 12단원 나가는 데로 하더라고요. 8이 3는 10단원 나간다는데요? 그 단어를 이제서야 간신히 쫓아갔군요. 괜찮아. 뭐 진도가 빠른다고 말하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 178페이지. 단원의 제목은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인데 보통 3차 이상부터는 고차 방정식이라고 보통 불러요. 고차 방정식. 차수가 높다 이거죠. 보통 고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도 근해 공식이 있어요. 인터넷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해 공식이 굉장히 깁니다. 근해 공식을 봐도 아마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깁니다. 근해 공식. 따라서 여러분은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은요, 오직 인수분해가 되는 것만 다룹니다. 따라서 여러분한테 주어진 3차 방정식을 푸시오, 4차 방정식을 푸시오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100% 인수분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인수분해해서 푼다만 알면 되는 거죠. 이해가요? 다시 한번.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면 100%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다 인수분해 복습 버전입니다. 12-1번에 있는 첫 번째 문제 x세제곱은 1이다라는 3차 방정식을 푸시오. 아주 전형적인 공식 관련된 건데요. 주어진 식을 이렇게 이항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이해 갈 거고요. 그렇죠? 3차식 인수분해 중에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a세제곱 빼기 b세제곱을 인수분해 하시오. 기억이 나요? 저는 이거 비슷한 거 많이 적었던 거 기억하는데 아닌가? 이거 인수분해 공식 기억납니까? 네. 그럼 이거 이용해가지고 a가 뭐 x 아닌가요? 이 1도 1의 세제곱이니까 b가 1이고요. 그렇죠? 그거 이용하면 그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x 세제곱 빼기 1 세제곱은 x 빼기 1 x제곱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 1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가죠?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니까 얘는 0이에요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0이에요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두 개의 인수를 곱해서 0 나온다는 뜻이니까 얘가 0 또는 얘가 0이죠. 따라서 앞에 거를 풀면은 x 얼마? 1 나올 거고요. 뒤에 거 풀면은 이거는 안 풀려 이처럼 그렇지? 그래서 뭘 써야 돼? 근해 공식을 써야 됩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ac 얼마 나오죠? 3만 얼마? 3만 뭐라고? 3만 얼마가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3마리라니요. b제곱 빼기 4ac가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3 나온 거죠. 근데 근호 안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나요? 자, 그래서 보다시피 이 3차 방정식을 풀면요. 이렇게 세 개의 근이 나오는데 보다시피 하나는 실근이 나오고요. 그렇죠? 실수인 근. 두 개는 허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하겠지만 이 허근을 오메가라고 부를 거거든요. 오메가. 오늘 요거까지 해야 돼. 오메가까지. 요거에 관련된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참고로. 엄청 오래 걸리고. 오늘 목표와 거기까지 하는 겁니다. 어쨌든 뭐 지금은 오메가 뭐라고 됐습니다. 요렇게 해서 근이 3개가 나온다는 걸 알면 되는 거죠. 개 쉽기 때문에 내가 안 해도 되겠죠? 아니 이거 뭐요? 여기까지. 뭐라고요? 아니면 뭐라는 건지 똑바로 말하세요. 8x 세제곱 빼기 12x 제곱 더하기 6x 빼기 1은요. 너무 대놓고 그거 아니에요? 완전 제곱 뭐야? 8x 제곱은 2x를 제곱하는 거고요. 요게 마이너스 3 곱하기 2x를 제곱하고 곱하기 1 이런 건 아닌가? 이게 4, 3, 12 해가지고 마이너스 10x 오잖아, 그치? 요거는 3 곱하기 2x 곱하기 1의 제곱 모양인 거고 6x 뒤에 있는 거는 뭐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런 모양이죠. 이거 완전히 대놓고 주는 거잖아, 안 돼, 그치? 그냥 뭐랄까 그냥 연습 문제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준식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지금 보다시피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거 만족하는 값은 얼마입니까? x 2분의 1밖에 없죠? 엄밀히 말하면은 이게 이런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3개 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치? 세제곱이니까 얘도 0 또는 얘도 0 또는 얘도 0인데 2분의 1 또는 2분의 1 또는 2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2분의 1만 3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보통 3중근이라는 표현을 써요. 중근, 겹쳤는데 3개가 겹쳤다고 해요. 뭔 말인지 이해가죠? 3중근. 졸리다. 좋아? 누가 좋아? 여기는 그래도 참 허먹한 거 하는가 봐. 어저께 중1반은 막 애들끼리 싸우던데. 싸우지 마세요. 3번! 이거는 이제 공식이라기보다는 조립제법에 관련된 이제 인수분해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많이 접하게 될 3차 방정식 스타일일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인수분해보다는 조립제법. x에 얼마를 대입하면 좌변이 0 나오죠? 1. 1이에요. 그 조립제법 할 수 있어요. 1과 마이너스 6과 11과 마이너스 6 쓴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뭔가 적자를 안 그렇죠. 숫자 하나를.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적는 거예요? x에 그 숫자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면서 그거를 그냥 막 대입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한 번 대입해서 실패하면은 그 다음 대입하고 그 다음 대입해야 되는데 어떤 숫자를 대입할 수 있죠? 가장 큰 차수 앞에 있는 수와 상수항을 놓고 약수들을 배웠어 그거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이제 3차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고차 계수의 약수 중 하나 분의 상수항의 약수 중 한 개를 각각 분모 분자에 써서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런 값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대입해서 이 마지막이 0 나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거죠. 재수 없으면 시간 엄청 오래 걸리겠죠 이거 그렇죠? 실제로 그래요 재수 없으면. 근데 내가 이거 어떤 말을 물어봤더니 완전 신선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1 넣어보고 안 되면 2 넣어보면 돼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뭔 소리야 그게 대체 1 넣어보고 2 넣어보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그래서 흔들었는데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알고 있는 거예요? 안다고 했으면 넘어갈게요. 모르는 친구 있으면 얘한테 물어보면 돼요. 알겠죠? 싫어요. 아니 안 왔거든. 끝났어. 버스 이미 떠났어. 1 대입하면은 1하고 곱하면 1, 곱하면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곱하면 6, 곱하면 6, 제로 나요. 그치? 성공했죠. 얘는 뭐라고 쓰는 거죠?
x 빼기 1로 쓰는 거고 얘네들 어떻게 쓰는 거죠? 상수 1차, 2차? X죠. 2차 계수, 1차 계수, 상수가 그렇죠. 준 좌변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한다. 는 0이니까 는 0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얘는 또 인수분해 한번 더 됩니다. 그렇죠? 이게 x-2와 x 빼기 3이 되겠네요. 그렇죠? 인수분해. 따라서 전체 인수분해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 방정식은 첫 번째 가로가 0 나온다. x1 두 번째 가로가 0 나온다. x2 세 번째 가로가 0 나온다. x3 이 3차 방정식은 근이 1 또는 2 또는 3입니다. 그러니까 보다시피 이게 지금 보다시피 단순한 계산 위주잖아요. 그렇죠? 인수분해하는 것들 앞에서 배웠을 거고 뭐 삼중근이라는 거 오늘 처음 들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아, 겹치는 때는 쓰는 거구나 라든지 공식을 이용하는 거 다 할 수 있잖아. 그치?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해야겠냐고. 그치? 4번은 안 해도 되겠죠.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 0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조리법 써가지고 똑같이 할 수 있겠죠? 넘어갈게요 그냥. 스킵. 180페이지에 있는 12-2번 얘기. 이것도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 4차식을 인수분해하시오예요. 1번 같은 경우는 x 4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2는 0인데 이런 식으로 x제곱, x 4제곱과 같이 짝수처만 나오는 이런 스타일을 보기차식이라고 그러죠. 보기차식. 그리고 지금처럼 이건 방정식이기 때문에 보기차 방정식도 부르는데요. 보기차 방정식은 보통 둘 중에 하나 풀죠. 첫 번째 x제곱을 t라고 치환해서 푸는 개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a제곱 빼기 b제곱 합차 공식이죠. 이거 꼴로 식을 변형해서 푸는 방법. 이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x제곱을 t라고 이제 치환하는 형식인데요. 치환 안 해도 그거 상관없겠죠. t라고 보면 일단 t제곱 빼기 3t 더하기 2는 0인 거 이해가죠. 또 인수분해가 t 빼기 1, t 빼기 2인 것도 이해가요. 그럼 두 근이 1 또는 2가 되겠네요. t는 원래 뭐였으니까? x제곱이었으니까 이렇게 쓴다고 치면 x는 앞에서 뿔마 1과 x는 뿔마 루트가 나오겠죠. 이해가죠? 근데 2번 바로 다음에 나오는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 보기차식인데 이거는 치환하면은 안 풀리죠. x 4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9. 얘는 치환하면 안 풀리죠. 네. 치환하면은 이게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9꼴이기 때문에 딱 보면 보이나요 혹시? 이거 판별식의 음수거든요. 인수분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수 안 돼. 판별식의 음수기 때문에. 판별식의 음수기 때문에 이거는 인수분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수분해로 푸는 스타일은 아니죠. 치환해서 푸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변형해서 푸는 스타일입니다. 이건 변형 어떻게 하는 거죠? 4차항과 상수항만 놓고 봤을 때 이 가운데 몇 x 제곱이 와야 이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 될까라고 했을 때 이런 거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운 적 있죠, 그렇죠? 여기 얼마 들어가야 완전 제곱식이에요? 뿔마 6입니다, 그렇죠? 6도 되지만 마이너스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6으로 이 좌변을 쓴다면은 뒤에 이렇게 써야지 두 식은 같은 식이 되고, 그렇죠? 2차항이 같아지죠. 만약에 이 식을 마이너스로 쓰면 이 뒤에 플러스 8x제곱 써야 됩니다. 그래야 두 식은 같아지는 거고요. 그렇죠? 어떤 둘 중에 어느 쪽으로 고칠 거냐라는 거죠. 이제. 이 좌변을 1번처럼 고칠 거냐, 2번처럼 고칠 거냐라고 할 때 1번처럼 고쳐야 앞에도 완전 제곱, 뒤에도 완전 제곱이죠. 모양이.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방정식처럼 이렇게 쓴다는 거죠. 처음 방정식을 다음과 같은 걸로 고쳐라. 따라서 요 셋은 보다시피 x제곱 더하기 3의 제곱꼴이고 요거는 2x를 제곱한 모양입니다. 준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바뀔 것이다 라고 해서 완전 제곱 빼기 완전 제곱꼴을 변형하는 거죠. 지금 두 번째 스타일은. 그래서 인수분해는 2에 더하기 2x 2에 빼기 2x가 되겠죠. 그것도 이해 가능해 무슨 말인지. 따라서 각각을 풀면 각각 인수분해가 안 되므로 각각 근의 공식을 쓰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 x는 마이너스 뿔마 루트 1 빼기 3 마이너스인가 봐. 또는 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3 마이너스 1 이렇게 4개가 나와버리겠죠. 이해가요? 지금 같은 경우는 4허들입니다. 이해가 가나요? 이해야. 그러니까 3번, 4번 안 해도 되겠네요, 이제. 아 그건 아니지. 왜요? 이해 갔다면서요? 다시 개념을. 에이, 웃기다. 웃기고 있어. 문제가 다른데. 졸려? 졸려서 일어났어? 네. 졸리면 세수하고 오세요, 가서. 내가 옛날에 수업을 했더니 2달인가 3달 내내 서서 듣는 아이가 있었어요. 2달인가 3달인가를 내내 저 뒷자리에서 서서 듣더라고요. 졸리다고 서서 듣겠다고 하더라고요. 어우, 그래라. 이 편한 대로 하렴. 졸리면 서서 들어야지 어떡해. 아침이라 졸린 거야? 나라서 졸린 거야? 뭐, 밥을 먹지 마요. 네. 시리얼 먹어요, 시리얼. 시리얼도 아니면 별로인데. 물만 먹어요, 그냥. 3번, 4번은 굳이 할 필요 없지 않나? 3번 같은 경우는 뭐 둘씩 짝짝가지고 전개해서 인수분해하는 거 배운 적 있잖아. 해줘야 돼요, 이거를? 4번은 뭐 그냥 어쩔 수 없죠. 이거 뭐 죄제법 써야 돼, 어떻게 해, 이거를. 그거는 뭐 내가 더 이상 할 건 없을 것 같은데 3번 해줘야 됩니까? 버스 떠나가요, 빨리 해야. 3번 해야 됩니까? 예. 3번까지 할게 그러면. 아니 내가 이거 3번 말고 4번 해주시면 안 돼요? 이미 버스 떠났다니까요. 뭔 소리 하는 거였어요? 3번 말고 4번 해주시면. 아니요. 아, 조리법 쓰는 건데 그걸 왜 해줘? 3번. 네, 알겠습니다. 이거 2개씩 묶을 때 어떻게 묶는지는 알고 있나요? 상수항이 각각 1, 3, 5, 7인데 어떻게 묶죠? 합쳤을 때 동점 나오게 묶는 거죠. 그렇죠. 8대 8 나오게. 그렇죠. 그래서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7을 전개할 거고 x 더하기 3과 x 더하기 5를 전개할 거고 요거 2개 전개하니까 x제곱에 8x 더하기 7. 아까 얘기했던 그 8대 8의 그 8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5. 8대 8이라서 둘 다 8, 8까지 맞는 거죠, 이렇게. 15는 이렇게 됩니다. 치환은 뭐 한다면은 뭐 이만큼을 치환해도 되고요, 물론. 이 전체를 치환할 수도 있습니다. 한쪽 전체를. 안 할게요, 그냥. 이만큼을 치환한다고 치면 뭐 t 더하기 7, t 더하기 15, 더하기 15는 여기서 그렇죠. t 제곱에 이게 얼마야? 22t 더하기 105에 15, 120인가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12와 10으로 이렇게 되는 거네, 그렇지? t 플러스 12와 t 더하기 10. t는 마이너스 12 또는 마이너스 10인데 t가 원래 뭐였죠?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8x가 이렇게 쓰자 그냥 얘 또는 x제곱 더하기 8x에 10을 더하는 게 되는 거죠? 인수분해 돼요? 이거? 아니요. 6이 뭐라고요? 네. 아침 10시라 10시 아닌데 10시 43분인데 왜 졸고 있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이거 인수분해 돼요? 잠깐만요. 안 돼요.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판단해요? 예?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판단해요? 해본 거예요, 머릿속으로? 두두두두? 물어보잖아. 두두두 해본 거예요? 뭐요? 뭐라고요? 공식. 근육을 썼다고요? 근데 밑에 물어보는 거여서 왜 어떻게 찾았나 해가지고 궁금해요. 이거 인수분해 아까 안 된다고 했잖아. 했잖아. 또 물어보는 거야. 되는 거 안 되는 거 확인하고 있는 거 맞아? 아 네. 수상하잖아 당연히. 아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고. 이러니까 뭐지? 하고 물어보는 거잖아. 돼요? 맞아? 안 돼요? 안 되면 그놈 써야지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16 빼기 10? 6이네? 이해 가죠? 네. 이렇게 푼다고요. 여기서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어, 우선?
다 배웠던 거 아닌가? 이거 두 개 심고서 전개해서 한다. 이건 심지어 두 개 심고서 전개하는 거는 중3에도 나올걸요? 중3 과정에서. 그렇죠. 5일 과정 당사 아니어도. 그 다음에 뭐 2차 방정식 인수분해 된다, 근형을 쓴다. 이거 다 중3 과정인데? 그게 없잖아,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4번 문제도 생략. 니들이 해라. 나는 넘어갈 거야, 계속. 나는 오메가를 해야 돼, 오늘. 12-3번.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는요. 1번 이 3차 방정식의 한근이 1 빼기 루트 1이에요. 그럴 때 유리수 PQ를 구하시오. 그냥 구하면 심심하겠지? 그러니까 나머지 두 근도 구하시오. 구하기 참 많네요. 한 문제 주고선, 그쵸? 해주는 것도 없는데 문제만 이렇게 길어요, 그쵸? 저번 시간에도 얘기 잠깐 했던 거죠, 이거, 그쵸? 개수는 유리수. 3차 개수도 1이니까 유리수고, 2차 개수도 1이니까 유리수고, 1차 개수는 P인데 유리수고, 상수항도 Q인데 유리수고. 개수가 다 유리수네? 그쵸? 이런 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유리개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유리수 개수만 써서 방정식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데 무슨 근이 나왔어 보다시피 무리수근이 나왔죠. 그렇다면 다른 한 근이 자동으로 결정이 되더라.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A 플러스 인 건 알고 있어요? 증명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이 아니에요. 뭐라는 거야? 증명할 수 있겠어요? 안 할게요, 증명은. 자, 그래서 어쨌든 무리수근 하나가 나올 거예요. 다른 한 거. 그래서 다른 무리수근이 하나 추가로 나올 거란 얘기죠. 다른 무리수근이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뭐라고요? 1 빼기 루트이다. 그럼 결국 한 근은 1 빼기 루트 2고, 이거 영어 시간에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요? one, another, 뭐 the other 이런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응? 다른 근은 1 플러스 루트 2고 나머지 근이 하나 더 있겠죠? 그렇죠? 누구누구 이해 갑니까? 무슨 말인지? 이 기총 3개가 나올 건데 일단 하나는 구했다 이거죠? 간단한 질문입니다. 이 나머지 근은 근이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유리수일 거예요. 이게 가요? 얘까지 만약에 또다시 무리수 근이면 얘도 마찬가지로 다른 무리수 근이 자동으로 하나 나기 때문에 3차 방정식도 불구하고 근이 4개가 나온다는 이상한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유리수 근입니다. 무조건. 자, 어쨌든 이런데요. 원래 이 문제를 대입해서는 안 풀거든요, 보통. 지금은 아마 대입해서 풀라고 시켰을 거예요. 사실은 이 뒤에 바로 나오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여기서 풀지, 이거를 이렇게 대입해서 풀지 않습니다. 미친 짓 하는 거죠, 진짜. 영감님이 정신이 나가는 게 분명해요, 그렇죠? 이거를 대입해가지고 풀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X예요? 미쳐가지고. 뭐만 이해 가요? 뭐만 이해 가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 방법은 빼고 다른 방법을 풀고, 할 수 없으면 대입해서 푸는 것만 보여줄 거예요. 어떻게 할래요? 선택. 다른 방법. 이거 할 수 있는 거, 이거 대입해서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대입해서 하고 이거 대입해가지고 연립방정식해서 아니요.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두 개 다요. 싫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만 선택하세요. 어쨌든 뒤에 거는 뒤에서 배우니까 차라리 아니, 그게 그 방법으로 풀 거 아니라서 그래요. 또 다른 방법으로 풀 거라서. 아이씨! 오케이 둘 다. 한근을 대입하면 이건 그 이해 가요?
아 이게 한 건 처음에 나왔잖아. 이거 대입하면 시간 만족한다 아니야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이제 이거 열심히. 이거 정리하면 뭐게? 아 귀찮아. 1 마이너스 3 곱하기 1 곱하기 루트 2 3 루트 2 플러스 3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U 뭐라고요? 플러스 6. 마이너스 2 루트 2 9요. 아 귀찮아 씨. 이거 제곱하면은 이거는 3 빼기 2 루트 2 이거 쉽지. 플러스 P 빼기 루트 2 P 플러스 Q는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 가요? 야. 이게 잘 보면은 유리수와 루트 2라는 무리수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2가 없는 것과 루트 2가 있는 걸로 이렇게 구분해서 다 했을 거예요, 준식을. 루트 2가 있는 게 이거네. 이게 얼마야?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P 빼기 7인가요? 그러면 맞아요? 네, 그렇고요. 나머지 상수항, 그러니까 유리수죠. 1, 6, 7, 10, PQ. 10 더하기 PQ가 되겠네요. 준식이 이렇게 작은 걸 고친다는 거 이렇게. 그런데 이게 0 나와야 돼요. 각각의 0인 건 이해 가요? 왜요? 다시 할게요. A 더하기 B 루트 M이 C 더하기 D 루트 M과 같으면 A랑 C랑 같고 B랑 D랑 같은 거예요? 다시 할게요. A 더하기 B 루트 2가 C 더하기 D 루트가 같다면 A는 C랑 같고 B는 D랑 같은 거예요? 눈치를 살살 눈동자 굴러가는 게 들리는데 A는 C랑 같고 B는 D랑 같은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지금? 그러면 네, 아니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라든지.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아 그래요? ABCD가 막 정해져 있어요, 상수가 보다. 난 조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A, B, C, D의 조건. 어떨 때 둘은 같습니까? 라고요. 다시 할게요. 더 쉬운 버전으로. A 더하기 B 루트 2가 3 더하기 2 루트 2예요. A는 3이고 B는 2인가요? 생각을 해볼게요. 야, 이걸 왜 푸는데 내가 간다고요? A 더하기 B 루트 2가 3 더하기 2 루트예요. A는 3, B는 2 맞아요? 이 자신감이 좀 없어. 애들이 왜 이렇게 못 먹어도 고 네. 틀리죠? 예를 들어서 A가 3 더하기 2 루트 2고 B가 0이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맞죠? 따라서 여기서 이거 A는 3이랑 같고 B는 2랑 같은데요 라고 쓰려면 뭐가 필요한 줄 알아요? 바로 A, B는 유리수야 이 조건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조건이 빠지면 이런 결과를 낼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루트 M은 무리수고 A, B, C, D가 유리수일 때 우리는 이걸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마찬가지죠. A, B, C, D가 유리수 이 말이 있어야만 A는 C랑 같고 B는 D랑 같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아까처럼 이게 3 더하기 2 루트 이고 이게 0이어도 준식은 성립한단 말이야. 그치?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왜 되는지 이해 갔어요? 다시 할게요. 이거 왜 되죠? A, B, C, D가 유리수고 루트 M이 무리수면 왜 A랑 C랑 같고 B는 D랑 같아야 되죠? 물어본다면 2항 했을 때 저변은 A 빼기 C고 우변은 루트 M으로 묶었을 때 B 빼기 B예요. 맞아요? 2항 하면 맞아요? 네. 만약에 D 빼기 B가 0이 아니라면 우변은 얘일 거고 좌변은 이렇게 될 겁니다. 나눴을 때 말이죠. 그럼 뭔가 이상한 게 생기죠. 좌변은 분명히 유리수만 갖고 덧셈 뺄셈 하고 나누기 한 거니까 이건 분명히 유리수입니다. 근데 우변은 루트 M 무리수거든요. 둘은 같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게 성립되면 안 돼요. 그래서 D 빼기 B는 0이어야 되고 그래서 D랑 B랑 같아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이게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을 겁니다. 무리수의 서로 같음이라는 조건이죠. 이게. 무리수끼리 서로 같으려면은 다음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이항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 이해가죠. 마이너스에 같다 이렇게 그쵸? 이거 좌변은 유리수고 우변은 무리수면은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성립하겠냐고요? 얘도 0, 얘도 0이어야 돼요. 그래 성립한다고요. 이게 0이 아니면 나눴을 때 좌변은 유리수, 우변은 무리수라고요. 이게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각각 0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얘도 0, 얘도 0이므로 여기 0이니까 P는 얼마야? 마이너스 7. 그러니까 대입하면은 Q는 마이너스 3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PQ를 구하고 PQ를 구했어. P는 마이너스 7이고 Q는 마이너스 3이에요. 어쨌든 이거 두 개 나왔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조리제 풀어서 좀 더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죠. 그럼 나머지 두 근 구할 수 있겠죠. 이것도 물론 그게 낫지만 그렇죠? 자, 이게 직접 대입해서 푸는 방식입니다. 내가 이거 하기 귀찮아가지고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니들 때문에 내가 했습니다 지금. 아 귀찮아. 다른 방 뭐가 어떻게 왜 외우는 거야? 외우는 거야? 외우는 거야 얘? 웃음이 많을 때예요. 그럴 나이죠? 그럴 나이예요. 중학교 2학년 그럴 나이죠. 중2잖아, 그렇지? 너 중3 아니잖아, 그렇지? 그럴 나이예요. 이제 중간. 아니 중2죠. 너 3학년 담임 누군데? 없잖아요, 그렇죠? 중2야. 내가 원래 풀어주려고 했던 방식은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나오는 근과계수를 푸는 것도 아닙니다. 근과계수를 조금 이용하긴 하지만 그렇게 할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할 거였거든요. 아, 해줘야 됩니까? 야. 이거 두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 있을 거예요. 한 근이 1 빼기 루트 2, 다른 근은 1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두 근을 갖는 2차 방정식 어떻게 만들죠? 이 두 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2. 두 근의 곱은요? 마이너스. 그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다음과 같이 나오는 2차 방정식 중에 가장 간단한 형식이 아마 이거일 거예요. 그쵸? 따라서 이 3차식은 얘를 인수로 가져야 돼요, 무조건.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는요 x제곱 빼기 2x 빼기 1. 그리고 또 다른 또 이렇게 돼야 얘는 0을 풀었을 때, 즉 얘는 0을 풀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개이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이거 앞에서 배웠던 거죠. 항등식과 미정계수. 일단 여기는 1차식이 나오는 건 이해가죠. 좌변 3차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1차 계수는 일단 1일 겁니다. 왜냐면 전개했을 때 세제곱의 계수가 1이기 때문에. 이해가요? 네. 2차 계수가 1이잖아요. 그렇죠? 요 2차항이 얘랑 상수항 곱한 거랑 요 1차와 요 1차를 곱한 거. 두 군데서만 2차항이 나옵니다. 근데 플러스 1 나오려면 여기 뒤가 얼마야겠어요? 3. 플러스 3이어야 돼요. 끝났네요. 저걸 전개하면 PQ 나올 거고 두 군도 나옵니다. 그렇죠? 이해가요? 두 군은 하나 이거고 하나 마이너스 3이네요. 전개하면 P 1차 계수니까 전개하면 P 나오고 P 하나 그렇죠? 이걸로 풀려다가 됐다! 이미 풀었는데 뭐 어쩌겠어. 그치? 아, 기분 나빠졌어. 오늘 진짜 왕창 나와야지. 무겁구나. 아, 왜 이렇게 웃기냐. 아, 이러면 안 되는. 그럴 때, 그럴 나이에요. 이번에는 한 근이 1 빼기 i입니다. 실수 PQ. 이 말이 없으면 못 풉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나머지 두 근을 찾는 거예요. 아까랑 비슷한 스타일이죠? 자, 다시 할게요. 3차항에서 1도 실수, 2차항에서 1도 실수, P도 실수고 Q도 실수, 다 실수래요. 그쵸? 이런 방정식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이거를 실계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계수가 실수로만 이루어진 방정식이죠. 근데 그는 보다시피
허근을 갖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나머지 또 다른 그 하나가 자동 나오는데 그 자동으로 나오는 그는 켤레 복수에 해당하는 1 플러스 i인 거죠.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일단 마찬가지인 게 한 근은 1 빼기 i고 다른 한 근은 1 더하기 i고 나머지 근이 또 있을 거예요. 나머지 근은 당연히 실수근이 나와야 됩니다. 얘가 만약에 허수근이 나온다면은 마찬가지 켤레로 하나 더 나올 테니까 4개가 나오는 모순이 생겨요. 그렇죠? 일단은 이런 구조인데요. 원래 의도는 뭐라고요? 이거 대입하는 겁니다. 1 빼기 i고. 미쳤습니까? 아까 했는데 그렇죠? 안 할 거예요? 얘랑 두 근을 가는 2차 방정식 두 근이 하면 얼마죠? 두 근의 곱은요? 2. 그럼 합이 2고 곱이 2인 2차 방정식은 이거 아닌가요? 따라서 이 3차식은 얘를 인수로 갔습니다.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q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2를 인수로 갔습니다. 3차 계수 때문에 여기 1차 계수 1일 거고요. 2차 계수가 1 나왔죠? 얘랑 곱한 마이너스 2와 얘랑 곱한 모음과 해서 플러스 1이 나오려면 이 뒤는 뭐 나와야 돼요? 3 나와야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나머지 거는 마이너스 3 전개 해보면 뭐 나오는지 알겠죠?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11시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